김말순 할머니는 78세의 나이에도 늘 단정한 옷차림을 고수했습니다. 오늘도 보라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네요. 넓은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2층 대저택은 말순 할머니가 평생 일구어온 재산의 상징이었죠.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큰 며느리 정미영이 약병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봅니다. 눈빛은 맑았지만 곧 다시 흐려지며 무엇인가를 떠올리려 애쓰는 듯한 표정이 되었어요. 이게 뭐지? 내가 먹어야 하는 거야? 말순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불안했습니다. 정미영은 한숨을 내쉬며 약병을 말순의 손에 쥐어줍니다. 네, 할머니 매일 드시는 약이잖아요. 이제 기억이 안 나세요? 말순은 무표정하게 약을 받아들었지만 그 순간 잠시 날카로운 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것은 완벽한 이해의 신호였습니다. 거실 건너편에서는 손자 태연과 손녀 수진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킥킥거리고 있었죠. 할머니가 또 약 먹는 거 잊어버렸네. 진짜 심해지는 것 같아. 말순은 약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신 후 멍한 표정으로 다시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면에서는 모든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말순이 자리를 비운 사이 부엌에 모여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정미영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죠. 어머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이제는 요양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할머니가 자꾸 같은 질문만 반복하고 가끔은 우리를 알아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재산 문제는 어떻게요? 수진이 물었어요. 할머니 명의로 된 집이랑 땅이 얼마나 많은데. 정미영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볼게.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받을 거야. 아무도 모르는 사이 말순은 부엌 문 뒤에 서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입가에 살짝 미소가 번졌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방으로 돌아간 말순은 베개 밑에서 낡은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죠. 그녀의 글씨는 또렷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치매 환자의 글씨체가 아니었어요. 이 못된 것들. 말순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평생 일군 것들을 이렇게 빼앗길 순 없지.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날의 상쾌한 공기가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어요. 그녀는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는 척했죠. 정미영이 노크도 없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안 일어나셨어요? 벌써 9시예요. 정미영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어요. 옷 입는 것도 못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말순은 멀뚱한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아, 아니, 넌 누구지? 내 옷은 내가 입을 수 있어. 정미영은 한숨을 내쉬며 말순의 옷을 대충 꺼내 침대 위에 던졌어요. 빨리 입고 내려오세요. 오늘 손님 올 거예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무슨 손님? 그냥 변호사예요. 집 문제로 상담 좀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정미영은 급하게 방을 나갔죠. 말순은 문이 닫히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날카로운 눈으로 방 안을 살피더니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버튼을 누르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2월 17일 큰 며느리가 변호사를 데려온다고 함 재산 문제 관련인 듯.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열리고 손녀 수진이 들어왔어요. 말순은 재빨리 녹음기를 베개 밑으로 숨겼습니다. 할머니, 뭐예요? 왜 혼자 중얼거려요? 수진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말순은 다시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응? 아니,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수진은 할머니의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방 정리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지저분하면 안 되죠. 말순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은 서랍과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정리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뭔가를 찾고 있었죠. 말순은 조용히 지켜보다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수진아, 할머니 보물 찾니?
수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정리하는 거예요. 그때 수진의 손에 낡은 가죽 노트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할머니? 말수는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옛날 일기장이야 할머니가 젊었을 때 쓴 거. 수지는 노트를 펼쳐보려 했지만 작은 자물쇠가 잠겨 있었어요. 그 옆에 작은 열쇠 하나가 있었죠. 수지는 재빨리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나중에 정리할게요. 할머니 일단 아침 먹으러 내려가요. 말수는 수진이 열쇠를 훔치는 것을 똑똑히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수진이 방을 나간 후 말수는 베개 밑에서 또 다른 열쇠를 꺼내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열쇠는 언제나 그녀 곁에 있었죠. 저녁이 되자 말수는 방문을 잠그고 침대 밑에서 또 다른 노트를 꺼냈어요. 이 노트에는 가족들의 모든 행동과 대화가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오늘의 사건을 꼼꼼히 적었죠.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거야. 내 인생의 마지막 승부. 아침 식사 시간 거실에서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약간 불안정한 걸음걸이로 의자에 앉자 정미영이 대충 차려진 수프 한 그릇을 내밀었죠. 어머님, 오늘은 좀 어떠세요? 기분이 나아지셨나요? 정미영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냉랭했습니다. 말수는 수프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맛있네. 이게 뭐지? 내가 좋아하던 건데. 정미영은 눈을 굴리며 태연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또 시작이네. 어제도 같은 말 했는데. 태연은 키득거리며 스마트폰을 꺼내 할머니의 모습을 슬쩍 찍기 시작했어요. 인스타에 올리면 좋아요 폭발할 듯. 치매 할머니의 하루 시리즈로 가자. 말수는 눈치채지 못하는 척했지만 모든 것을 분명히 듣고 있었죠. 그때 수진이 거실로 들어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변호사 미팅 오늘이죠? 할머니 재산 분배 계획 세우는 거? 정미영이 급히 수진을 쳐다보며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대었어요. 쉿! 조용히 해. 할머니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어떡해? 수진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뭐 어때요? 어차피 할머니는 이해도 못하잖아요. 말수는 공허한 시선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내면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50년 넘게 모은 재산을 이렇게 빼앗길 순 없었죠. 말수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둑네 바둑판은 어디 있지? 말순이 물었어요. 가족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바둑판요? 할머니는 바둑 두신 적 없잖아요. 태연이 비웃듯 말했죠. 말수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젊었을 때 바둑 챔피언이었어. 네, 바둑판 가져와. 정미영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어요. 알았어요. 어머님. 제가 찾아볼게요. 잠시 후 정미영은 오래된 바둑판을 들고 왔습니다. 먼지가 쌓인 채로 몇 년간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말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바둑판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이게 내 인생이야.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한 수 한 수가 모여서 승부가 나는 거지. 태연은 이 모습을 비디오로 찍으며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할머니, 바둑 한 판 둘까요? 저랑? 말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지만 곧 다시 흐려졌어요. 그래 둘까? 내가 이기면 이 집을 줄게. 태연은 깔깔 웃으며 영상 촬영을 계속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이미 우리거나 다름없잖아요. 말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바둑알을 하나씩 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놓는 패턴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그녀가 배웠던 고급 포석이었죠.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말수는 자신만의 게임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미영은 태연을 불러 귓속말로 속삭였어요. 오늘 변호사가 오면 할머니가 모르게 서류에 사인받아야 해. 알았지?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할머니는 뭐든 사인해 주실 거예요. 이제는 자기 이름도 가끔 헷갈리시잖아요.
말수는 그들의 대화를 또렷이 들으며 바둑알 하나를 단호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승부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오후 3시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가 대저택을 방문했습니다. 정미영은 말순에게 거실에 앉아 있으라고 한 뒤 변호사를 서재로 안내했어요. 하지만 말순은 자신이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죠. 서류는 다 준비되었습니까?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정미영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네, 어머님은 지금 거실에 계세요. 치매가 꽤 심해져서 서류에 사인하는 건 문제 없을 겁니다.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말순 씨가 판단 능력이 없다면 후견인 지정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걱정 마세요. 정미영이 말을 끊었어요. 어머님은 아직 맑은 순간도 있어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죠. 한편 말수는 거실에서 바둑판을 정리하며 꼼꼼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어 대화가 들려왔죠. 말수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향했어요. 방에서 낡은 가죽 가방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한 후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후 정미영과 변호사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이분은 박 변호사님이에요. 우리 집 재산 관리를 도와주실 분이죠. 말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변호사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김말순 여사님, 오늘 좀 기분이 어떠십니까? 말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죠? 정미영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방금 소개해드렸잖아요. 어머님. 박 변호사님이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여기 몇 가지 서명해 주실 서류가 있습니다. 귀하의 재산 관리를 위한 것이니 걱정 마십시오. 말수는 멍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이게 뭐죠? 내가 왜 서명을 해야 하나요? 정미영이 달콤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그냥 어머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거예요.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말수는 손을 떨며 펜을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서명하기 직전 그녀는 갑자기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내 안경이 필요해. 글씨가 잘 안 보여. 정미영은 참을성이 바닥나는 듯 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정미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말수는 재빨리 가방에서 꺼낸 똑같이 생긴 서류로 테이블 위의 것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변호사는 전화를 받느라 이 모습을 보지 못했죠. 말순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미영이 안경을 들고 돌아왔을 때 말수는 이미 원래의 온순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안경을 쓴 말수는 천천히 서류에 서명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변호사는 서명을 확인하고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네, 완벽합니다. 곧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정미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변호사를 배웅했어요. 그들이 떠난 후 말수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석양을 바라보았어요. 저녁 노을이 그녀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방문을 꼼꼼히 잠그고 거울 앞에 섰어요. 흐릿한 불빛 아래 그녀의 눈빛은 날카롭고 단호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노트를 꺼내 오늘의 사건을 기록했죠. 나는 치매가 아니야. 말순이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억 다 해. 이 못된 것들아. 내일부터 진짜 승부가 시작될 거야. 아침 일찍 말순은 평소보다 더 멍한 표정으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정미영과 태연, 수진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죠. 말순이 내려오자 모두 시선을 돌렸습니다. 할머니, 그 가방은 뭐예요? 수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어요. 말순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가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거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정미영은 눈을 굴리며 태연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또 시작이네. 요즘 자꾸 이상한 물건들을 들고 다녀. 태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할머니의 모습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아 가방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리는 듯 했지만 그 떨림 속에는 묘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죠. 무엇을 찾고 계세요, 어머님? 정미영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대답 없이 계속 가방을 뒤지다가 갑자기 작은 녹음기와 노트를 꺼냈어요. 그녀의 손동작이 갑자기 정확해졌습니다. 떨림은 사라졌고 동작은 단호했어요. 이게 내가 치매인 척하며 모은 너희 제목이야, 말순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방안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정미영은 물 한 모금을 삼키다 기침을 했고 태연은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미영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녀의 자세는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78세의 노인이 아닌 강인한 의지를 가진 여성의 모습이었죠. 나는 치매가 아니야,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다 지켜봤어. 태연이 웃음을 터뜨리려 했지만 할머니의 시선에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할머니는 치매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의사는 내가 고용한 배우였어.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시험해보고 싶었거든. 수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할머니는 정말 심하시네요. 말수는 미소 지으며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정미영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이제 바보야. 우리가 알아서 해야 해. 재산 상속 구조를 바꾸면 법적으로 문제없어. 어차피 치매라 기억도 못해. 정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말수는 녹음기를 멈추고 노트를 펼쳤어요. 이것 봐. 너희가 한 말, 행동, 날짜, 시간까지 다 적어놨어. 태연이 나를 비웃으며 찍은 영상들, 수진이 내 물건을 훔친 날짜들. 태연이 황급히 다가와 노트를 빼앗으려 했지만 말수는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몸 동작은 더 이상 노인의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왜 이런 연기를 했는지 알아? 말순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진짜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싶었어. 내가 없으면 이 재산을 어떻게 할 건지 보고 싶었지. 정미영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어요. 어머님, 오해하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말수는 손을 들어 정미영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만해. 이제 너무 늦었어.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말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 손님이 오셨네. 정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자 정장을 차려입은 남자와 노트북을 든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재성법률사무소의 강민우 변호사입니다. 어제 김말순 여사님과 약속이 있어 방문했습니다. 정미영은 놀란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았죠. 말순은 거실에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성도 자신을 소개했어요. 서울시민일보 기자 장미라입니다. 김말순 여사님과 인터뷰 약속이 있습니다. 태영과 수지는 창백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거실 중앙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불안정하지 않았고 눈빛은 맑고 단호했습니다. 민우 변호사님, 어제 말씀드린 서류들 가져오셨나요? 말순이 물었어요. 강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네, 모두 준비했습니다. 재단 설립 서류와 유언장 공증 서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미영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재단이요? 유언장이요? 어머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말수는 태연하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가 설명해 줄게. 어제 너희가 가짜 서류에 내 서명을 받으려 했지? 그건 이미 무효가 됐어. 대신 내 모든 재산을 말순 문화재단으로 이전하는 진짜 서류에 서명했지. 장 기자가 노트북을 켜며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말순은 녹음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녹음이 재생되었죠.
이 녹음은 정미영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야 내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려는 내용이 담겨 있어. 녹음 내용이 흘러나오는 동안 정미영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려 했지만 말순이 그를 불러세웠어요. 태연아, 가지마. 내가 SNS에 올린 영상들, 나를 비웃고 조롱한 모든 순간들, 그것도 다 증거로 남겨뒀단다. 수진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도 내 서랍을 뒤지고 내 물건을 훔쳤지. 모두 기록해뒀어. 강 변호사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김말순 여사님의 판단 능력은 완벽합니다. 의학적 검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증된 모든 서류는 법적 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미영이 갑자기 말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순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에는 봄날의 햇살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의 백발이 햇빛에 반짝였죠. 이 집과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은 오늘부로 재단에 기부한다. 말순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재단은 소외된 노인들과 가족들을 위한 문화센터를 운영할 거야. 장 기자가 질문했어요. 김 여사님, 왜 굳이 치매 연기를 하셨습니까? 말순은 미소 지었습니다. 바둑을 둘 때는 상대가 방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그들이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렸을 뿐이야. 치매도 연기야, 이 못된 것들아. 말순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미영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말순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실망, 그리고 희미한 연민까지. 말순은 천천히 정미영을 바라보았죠. 너희를 당장 쫓아내지는 않을 거야. 한 달의 시간을 줄게. 그동안 새로운 거처를 찾아. 말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확고했습니다. 수지는 계속 흐느끼며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태연은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서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부끄러움이 엿보였습니다. 장 기자가 노트북에 계속 타이핑하며 물었어요. 김 여사님,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무력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노인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회 풍조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자와 변호사의 작업이 계속되는 동안 태연이 조용히 말순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말순은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정한 후회를 읽을 수 있었어요. 말순은 천천히 손을 내밀어 태연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는 알아. 돈이 사람을 변하게 만들지. 하지만 내 안에는 아직 선한 것이 남아있어. 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 할머니가 찍은 영상들 모두 삭제했어요. 그리고 사과 영상을 올렸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게 있어요. 말수는 태연의 솔직함에 약간 놀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내일 내 방으로 와라. 할 얘기가 있어. 그때 수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집을 나갈 거예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계단을 뛰어 올라갔어요. 정미영은 여전히 망연자실한 상태로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건가요? 말수는 정미영을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날 버렸지. 명심해.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변호사와 기자가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서류에 서명을 마친 말수는 그들을 배웅했어요.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무도 식탁에 모이지 않았어요. 정미영은 자기 방에 틀어박혔고 수지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오직 태연만이 조용히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말수는 창가에 서서 어두워지는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말수는 소리내어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평화가 찾아올까? 깊은 밤 말수는 방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보았어요. 젊은 시절에 행복했던 가족 사진들,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그녀는 감정이 복받쳐 올라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작은 도서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창가 테이블에 앉아 바둑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녀 앞에는 말순 문화재단 이사장이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죠. 몇 달 전 그 사건 이후 말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이 책 재미있어요. 10살쯤 된 소녀가 책을 들고 말순에게 달려왔어요. 말순은 미소 지으며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았니? 아이가 열심히 책 내용을 설명하는 동안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도서관 마당에는 지역 노인들이 모여 태극권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말순 문화재단은 노인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과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빠르게 자리 잡았죠. 할머니, 바둑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소녀가 바둑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럼 바둑은 인생과 같단다. 한 수 한 수가 모여 전체를 이루지. 소녀가 바둑알을 만지작거리는 동안 도서관 문이 열렸습니다. 태연이 커다란 화분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말순과 함께 재단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원에 심을 장미 가져왔어요. 태연이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저쪽 창가에 놔두렴. 태연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어요. 소셜미디어 영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며 노인 인권과 세대 간 이해를 촉진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정미영과 수지는 멀리 이사 갔지만 태연만은 남아 할머니의 일을 돕기로 했죠. 오후가 되자 말수는 바둑판을 정리하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재단 운영 계획서와 노인 복지 프로그램 제안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말수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잠시 괜찮으세요? 태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말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들어오렴. 태연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와 말순 앞에 앉았어요. 재단 홈페이지 디자인이 완성됐어요. 한번 봐주세요. 말순은 노트북 화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세대를 잇는 지혜의 달이라는 슬로건 아래 아이들과 노인들이 함께 웃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정말 좋구나. 말순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내 재능을 이렇게 좋은 일에 쓰게 되어 기쁘다. 태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 후회는 없으세요? 가족들과.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후회? 글쎄, 내가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면 너희는 계속 잘못된 길을 갔을 거야. 때로는 강한 충격이 필요한 법이지.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와 수진 누나에게 연락해봤어요. 두 분 다 아직 화가 많이 나 계시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것 같아요. 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단다. 모든 상처에는 치유의 시간이 필요해. 저녁이 되자 말수는 도서관 뒤뜰에 마련된 작은 정원으로 나갔어요.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고 노을빛이 정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바둑판을 정원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죠. 어린 소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혼자서 바둑 두세요? 말수는 다정하게 웃었어요. 바둑이란 게 그렇단다. 상대가 방심할 때 한 수로 다 뒤집는 거야. 소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삶도 마찬가지란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해. 말순이 바둑알을 하나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해가 완전히 저물자 말순은 도서관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치매 연기는 끝났지만
진정한 지혜의 연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인생은 긴 바둑판과 같아 말순이 별빛 아래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 한 수가 모든 것을 결정하지.